안녕하세요. 정문이TV 정문이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근데 비트코인만 올랐지 준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주춤하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승을 해도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기가 아무래도 조금 재미가 없어서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즐거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보다는 그렇게 축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비트코인도 오르긴 했지만 이 중에서 시총 낮은 코인들도 많이 상승을 했죠. STP나 쿼크체인, 그리고 리퍼리움, 썬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아아가 오르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했다고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수익을 낸 사람들보다 물리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고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죠. 여기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진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코인으로 수익 내는 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수익을 냈다가도 계속 단타 치다가 끝에는 결국 물리거든요. 이거 수익 내고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코인에 큰 돈을 1억 이상 넘게 매수하는 순간 이거 호가창 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도 1억 이상 넣어두면 이거 호가창 1분 볼 때마다 수명이 1년씩 줄어듭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큰 돈을 넣고 인생 역전 하신 분들은 진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돈을 버신 분들입니다. 이게 큰 돈이 들어가면 이게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매수벽이 이게 하락할 때 매수벽이 없는데 매수벽이 없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지도 못합니다. 진짜 1억 금방 증발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시총 낮은 코인에서 억 단위로 매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때론 그런 강심장이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런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만 올랐지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오미세고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죠. 제가 오미세고 영상을 최근에 올려서 그런지 오미세고 질문이 많으신데 17,000원 초반대 왔을 때 저도 매수하려다가 한 번 더 참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며칠째 하락만 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 지치게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쏘고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지연 이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고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많이 안 먹고 적당한 때에 익절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 에어드랍 받으려고 괜히 버티다가 욕심 부리시면 바로 물려요. 에어드랍 끝난 코인은 탈출 기회도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보바를 받으시면서 익절까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보바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손절까지 각오하고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냅샷만 찍어두고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에어드랍으로 보바를 받아도 초반에는 손해를 볼 확률이 커요. 복구하려면 최소 반년을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어드랍 전에 상승 잠만 먹고 나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미세고나 보바보다 좋은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물 들고 있으면 지급해줬던 신보이도 이제서야 많이 올랐죠. 이 신보이도 상승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아무튼 만약 여러분들이 오미세고를 매수할 생각이시면 전재산 풀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물리면 다른 코인 축제 분위기일 때 진짜 닭 쫓아가던 개처럼 구경만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한 코인만 고집하는 건 한 코인을 잘 선택한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보바를 받기 위해 존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보바 같은 경우는 세컨드 레이어용인데 비탈릭이 레이어 2 비중을 크게 줄인다고 언급을 했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 2.0이 나오면 보바 또한 큰 빚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오미세고가 며칠간 조금 더 떨어지고 뭐 매수 자리가 생겼을 때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도 올인은 하지 마세요. 시드 관리를 잘 하시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시드 관리가 가장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만큼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 시드 관리를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코인을 2017년도 말부터 시작했는데 2018년 때 돈을 좀 많이 날리고 나서부터 저만의 철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나 뭐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나만의 매매법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매법은 그 시대의 30%는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는 디파이랑 뭐 알트코인 매수, 그리고 나머지 50%는 비상용으로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10%는 뭐 선물 계정에 넣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하락을 일으킬 만한 악재가 나왔을 때 숏을 잡고 수익을 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선물 계정에도 숏 잡을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테더를 비축해두고 있고요. 저는 평상시에 숏은 절대 안 타고요. 일단 저 자체가 그 비트코인 상승론자라서 그 숏을 타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까봐 그 불안해서 아무튼 저는 숏을 타지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진짜 큰 악재가 나올 때만 숏을 탑니다. 그 아무튼 오미세고가 만약 전고점을 넘기면 이 전고점 넘긴 코인들은 숏도 잘 타셔야 돼요. 아무튼 오미세고가 다시 한번 상승 기회를 준다면 그 10월 막바지에 상황 보고 오미세고에도 숏을 탈 겁니다. 근데 이런 알트 숏 타실 때 잘 보셔야 하는 게 그 이캐시나 이클처럼 전고점을 돌파한 애들은 숏 타시다가 골로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미세고가 만약 전고점을 넘기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고점은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예요. 이 전고점을 넘기면 이런 전고점 넘긴 코인들은 진짜 숏도 잘 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차트를 보면 과연 다시 오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한 번 더 상승을 주고 하락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 뭐 준 메이저 코인들이 재미가 없죠. 그 당분간은 역점주가 돌아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상승장에는 그 시총 높은 준 메이저 코인을 매수하시기 전에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알트코인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오르면 시총 높은 준 메이저 코인도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물론 같이 우상향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상승폭이 다릅니다.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리스크도 적고 수익률도 높아요. 물론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 이런 STP 같은 시총 낮은 코인들이 가장 높지만 이런 거는 진짜 타시면 안 돼요. 이런 코인을 타더라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내 시드가 1억이다 그러면 높게 잡아서 한 500만원 10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을 매수하면 그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서 그 웬만해서는 매수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만약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진짜 조금만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 아무래도 시드의 일부분만 들어가면 뭐 50%가 하락하든 뭐 90%가 하락하든 그 멘탈에 영향이 전혀 없겠죠. 아무튼 다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왜 비트코인을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 4월 14일이죠. 비트코인은 올해 4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한번 봐볼까요? 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이때죠. 비트코인이 하락한 날을 기준으로 엄청난 상승을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4월 14일이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하락한 시점부터 같이 비트코인과 하락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10% 하락했는데도 이더리움은 5%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천천히 우상향했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만큼 이더리움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도지도 마찬가지죠. 이날 4월 14일 이후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날 이후로 알트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뭐 이클, 이더리움, 도지 뭐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준 메이저 코인들 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런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한 4월 14일 이전 혹은 이후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비트코인이 처음 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원래대로라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빠지죠. 근데 안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시즌 종료라면 비트코인이 10배 하락하면 알트는 20배 혹은 30배 하락하는데 알트장이 시작될 때는 뭐 비트코인이 만약에 10배 하락하면 알트가 5배밖에 하락을 안 해요. 그때가 본격적인 알트장 시작이에요. 기준은 이더리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4월 14일 이후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4월 14일 날 8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4월 21일 날 5,40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거죠. 그럼 이더리움은 볼까요? 4월 14일 날 318만 원, 그리고 21일 날 240만 원, 거의 뭐 25% 하락했죠. 비트코인은 30% 하락했는데 이더리움은 25% 하락했어요. 이렇게 비트코인 하락률보다 알트코인의 방어력이 더 좋다. 이때가 알트장 시작입니다. 근데 이 알트장 시작일 때보다 시작 전에 매수를 해 놓는 게 알트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고점이고 이제 곧 알트장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거를 한 달 전에 어떻게 미리 아냐? 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냐?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뭐 4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4%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상승한다는 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뜻이겠죠. 그럼 시총 높은 알트코인들을 언제 매수하는 게 좋냐? 참고로 비트코인이 고점에 다다르기 직전일 때 보통 고점 두세 달 전에 이 지표가 60%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2021년에 1월 달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72%를 달성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한 4월 14일 전으로 이 도미넌스 지표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1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개미들이 하나둘씩 꿈틀대는 알트들을 보고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를 샀는데 정작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기간은 이 1월부터 4월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기회비용을 다 날린 겁니다. 정작 알트들은 이 4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비트토렌토 있죠. 이 비트토렌토는 그 3월부터 쏘기 시작하고 4월 초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어요. 이때 위에서 비토 물리신 분들은 그 4월에 시작한 알트장을 먹을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장 시작 때 존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욕심을 최대한 안 부리면서 익절을 빨리빨리 하시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다른 알트코인들 돌아가시면 다 타야 돼요. 이래서 비트코인 비중을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계속 들고 가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질 때쯤 종류별로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르는 거 나오면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알트코인 상승률이 결국 가장 높으니까 처음부터 알트코인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알트코인을 미리 타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근본이라도 있어서 30%가 하락하든 뭐 50%가 하락하든 뭐 버틸 자신이 있는데 알트는 한번 잘못하다가는 내가 탄 코인이 점점 스캔 코인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무튼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4월 14일 이후부터는 기간이 매도를 한 거예요. 조금 떨어지는 차트가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개미들이 매도할 때는 위아래로 조정을 주면서 지그재그로 지표가 내려오는데 기관들이 매도할 때는 이 도미넌스 지표가 수직 하락을 합니다. 워낙 던지는 물량이 많아서 그렇겠죠. 이게 지그재그로 차트가 계속 움직이면 개미들이 매도하는 거고 고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지표를 보는 방법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도 도미넌스
바이낸스 지표가 똑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지금은 전과 다르게 괜찮은 알트코인들도 많이 나와서 그전처럼 70%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지표가 뭐 55%에서 60% 정도쯤 왔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거예요. 물론 라이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클래식 아니면 뭐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리플 같은 준 메이저 코인들도 어느 정도 담아 두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근본 없고 시총 낮은 코인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진짜 경주말을 보고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선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비트코인을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비트코인이 어떻게 상승하는지에 따라 이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정한 기준점은 55%에서 60%라는 말이에요. 뭐 55%에서 60% 도달했을 때쯤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렇다고 스캠은 타지 마시고요. 준 메이저나 시총 낮은 것 중에서 유망한 것들 타시면 됩니다. 그 시총 낮다고 스캠코인 타셨다가는 진짜 이번에는 회복도 못하고 상폐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전망이 좋으신 걸로 알트코인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표랑 별개로 알트장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비트코인은 10% 하락하는데 이더리움이 5% 하락한다. 그럴 때 비트코인을 다 팔고 알트코인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되고 있는 형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비트코인은 바로 포지션 종료하고 주 비중을 이더리움으로 갈아탈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다시 한번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게